메타인지 학습법 쓰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요? 메타인지 어떻게 키워? 뭐 좋은 거 알면 막 키우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메타인지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과신이 많거든요. 나 이거 안다 하면서 몰라요. 그게 과신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 과신한 학생 못 봤거든요. 하기도 전에도 나 원래 공부 잘 못하는 애잖아.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위험한 메타인지의 문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렸고 올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멀리 미국에서 모셨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 세바시 강연이 공개돼서 아주 반응이 심상치 않는데요. 콜롬비아 대학교 버나드 칼리지 심리학과 우리 리사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오시고 네. 1년 만에 다시 세바시에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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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네, 세바시는 항상 너무 좋은 이제 기억들. 작년에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아서 세바시가 뭔지 몰랐거든요. 테드를 아시죠? 네, 테드는 알았고 세바시 몰랐는데 그때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고 그냥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15분 안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신났어요. 두 번째 세바시 강연도 되게 2배 더 잘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조금 원래 타고난 척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특히 격리했을 때.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시간이 많으셨군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격리하는 호텔에서 하루 종일 세바시 연습을 했어요. 역시 이 연습만이 답이다. 네. 훨씬 잘하신 두 번째 세바시 강연이 현재 절찬리에 유튜브에서 조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45분에 모신 이유는 또 임포스터라는 또 두 번째 책이죠. 한국에서 출간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야 좀 들어봤는데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 임포스터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 임포스터란 뜻이 뭔가요? 네, 임포스터는 이제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아, 가면, 마스크. 가면, masquerade. 네, 약간 가면을 쓴 사람이지만 근데 또 그런 가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할로윈 날 뭐 가면을 쓰잖아요. 약간 놀이 같은. 네, 또 화장도 일종의. 가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임포스터에 대한 가면은 조금 달라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임포스터라는 가면은 아주 얇게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안 들키는 가면. 네. 가면을 썼는데 모르는. 네, 모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제일 위험한 이런 임포스터 가면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도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네. 가면인 거네요. 네. 심각한 건데.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들 속일 수 있는 이게 임포스터예요. 근데 왜 그런 가면을 써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있는데요. 쓰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려고 하는 가면은 아닌 거네요. 어떤 때는 일부러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들키면 미국 애들한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 모습에 숨기고 싶은 게 그럴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 말을 안 하고 뭐 영어를 잘 못하면은 그거를 숨기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가면을 쓰게 됐는데 그것도 또 우연히 제가 막 가면을 쓰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영어 못하는 거 들키면 안 되겠다. 근데 영어 시험은 더 잘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거 우리 한국 학생들이 되게 잘하죠.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도 가면, 이런 천재 가면, 완벽하다는 가면을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포스터는 제일 힘든 게 불안이에요. 불안에 관련된 네. 문제군요. 그러니까 가면이 들킬까봐, 벗겨질까봐, 들킬까봐. 들킬까봐, 그리고 가면을 썼다는 것을 들킬까봐. 그래서 그게 임포스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하고 같다 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면을 쓰고 또 뭐 교수 됐을 때 막 나 완벽한 교수 있는 자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잘하는 척, 더 타고난 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는 살짝 이유들. 떠오르는 단어들은 뭐 가면 증후군일 테고, 네, 완벽주의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네.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이건 내 얘기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읽어서 네, 제 얘기도 되고 모든 사람들 생각해 얘기도 보니까 네. 이게 불안이라는 그 뭐랄까요,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네. 감정에 관련된 문제라면 네. 제 생각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네. 포스터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처음에 연구가 나왔을 때 78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런 임포스터에 대한 그 단어가.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성공한 여자들이 느끼는 불안. 이게 임포스터이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조금씩 더 연구가 나오면서 아니 성공한 여자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남자 여자 다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려운 게 솔직히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쓰면서 아니 내가 임포스터라고 말하면은 누가 이거를 읽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상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나도 임포스터인데 근데 고백을 못하죠. 임포스터면은 숨기고 써야지. 숨기고 평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임포스터예요. 그래서 연구를 보면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고백을 사람들은 가서 너 임포스터지 어떻게 느끼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임포스터면은 진짜 완벽한 임포스터면은 나는 아니야? 뭐 아닌데 나도 조금 뭐 열심히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척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임포스터 임포스터를 척도를 너는 알리는 임포스터야라고 하는 그 척도가 뭔가요? 네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완벽주의 이름들이 쭉 있거든요. 예를 근데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완벽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나의 진짜 실력보다 다르다. 약간 타인의 평가를 좀 평가를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여기 책 뒤에 있거든요. 거죠. 아, 맞아요. 네, 여기 몇 개 있어요. 이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실제보다 훨씬 유능한 척을 한다. 네, 내가. 네. 그러면 체크. 체크 임포스터. 저 체크했습니다. 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두렵다. 두렵죠. 평가받는 일을 피하고 싶다. 네. 이것도 체크네요. 들키는 맞아요. 네, 상황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도 이보다 더 잘했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것도 네, 그 완벽주의 되는 거예요. 성취해도 아직 부족해. 부족해요. 그리고 운이었어요. 이게 겸손 가면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성공은 네, 내가 운이 좋았기 내가 때문이다. 맞아요. 나는 자신이 아니야. 아니라. 네, 이것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네, 내가 최선을 다한 일보다 다하지 못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편이다. 네, 네. 저는 그런 비슷하네요. 많은 100%다 맞아요. 네, 이런 게 진짜 그 실수의 두려움, 성공의 두려움이거든요.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 보면은 막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왜 싫어할까요? 한 번 성공하잖아요. 그럼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커지니까 갑자기 이 기대 큰 사람들이 이제 실망할까봐 앞으로 계속 성공해야 더 되잖아요. 어렵게 사는 거지. 더 어렵고 그래서 임포스터들은
아무튼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걸 아니까 처음부터 나 성공하면 안 되겠다. 인정 안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보통 또 운 때문에 제가 성공했어요. 맞아요. 라고 말하는 네. 이제 습성이 그래서 있겠네요. 들킬 거니까 약간 누구지? 아이유였나요? 아이유가 이런 가면 증후군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 가수 아이유. 네, 조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성공할수록 더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이게 성공하는 게 좋지만 너무 이거 불안한 게 커지잖아요. 점점. 왜냐하면 사람들 기대 그렇죠. 때문에. 아 근데 성공하면 네. 불안한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네, 근데 그 당연한 게 가면을 썼으니까.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이 나 아니고 내 노력 아니고 운이었어. 그렇게 가면을 쓰면은 불안한 거죠. 근데 다르게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해서 나 정말 힘들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에서 성공해야 되는 부담감은 없어지는. 없어요. 노력을 하면 되니까 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운 같은 거. 저는 임포스터였네요. 네. 저도 늘 불안해서. 저도 평생 임포스터였으니까 이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임포스터면은 누가 임포스터인지 알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신감 있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사실은 네. 그 가면을 가면을 보면 네,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뭐 임포스터들 네. 내가 좀 성공을 향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완벽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는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 점은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 그게 좋은 건데 문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타고난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타고난 것을. 네. 천재 가면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문제가 문제가 뭐냐? 네, 노력을 계속 숨겨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임포스터들은 그게 제일 많거든요. 약간 혼자서 외롭게 과하게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리밋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임포스터였거든요. 혼자서 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힘들 때 혼자서 못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포스터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들키니까. 제가 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 거잖아요. 나는 타고난 게 아니구나. 너는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사람들 앞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외롭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애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불쌍하고 뭐 너무 막 우울하지? 그 외로움이잖아요. 공부는 혼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애들이. 너무 강하죠.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같이 하자. 들킬 수 있잖아. 나 바보라는 거. 이거 아직 못 배웠다는 거.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점점 돌이켜보건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애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들이 빨리 가서 공부해. 그 이제 약간 그 우울해지는 외로움. 아, 나 이거 혼자서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약간 가면을 없애버렸으면 조금 그냥 나 친구랑 할 거야. 약간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는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외로움이. 그러네요. 네. 이건 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네. 부모들도 부모도 마찬가지. 더 심해요. 어른들도. 왜냐하면 개구리 척해야 되잖아요. 개구리. 개구리 가면이 제일 심해요. 개구리 가면은 뭔가요?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적 기억 못하는 거죠. 그치. 까먹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였지. 올챙이였죠. 원래. 네, 올챙이였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개구리 가면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해서 기억을 개구리 못해서 가면이라고. 아니면 안 해서 안 하려고. 안 그게 하려고. 창피하니까. 나는 이제 원래 타고난 어른으로 태어났어. 원래 천재 성공하는 어른이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너 왜 이렇게 답답해? 너 왜 어린아이 이렇게 같은 못해? 짓을 해? 이렇게 했는데 네. 자기도 어린이였었는데. 어린이었는데 근데 약간 이제 부모들하고 선생님 봐도 조금 이제 올챙이 아니고 개구리 같은 애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게 개구리로? 네, 바로 개구리를 바라니까 애들도 또 그게 가면을 씌워주는 방법이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엄마가 답답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내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몰래 공부 막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는 다 잘했어. 다 괜찮아. 이게 다 가면이거든요. 네. 개구리 가면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들킬까봐 가면을 쓰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약간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나를 속이는 가면.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공부를 뭐 예를 들어 책 쓰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렵고 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면은 나 바보구나. 나 천재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들키는 게 자신한테 불편하거든요.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프고 우울하고 좀 힘들고 괴로운 그 때문에 미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말 연습. 제가 이제 뭐 세바시 이런 거 했으면 한국말 연습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나 스피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15분 뒤에 할게. 1시간 뒤에 할게.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뭐 한 번 스피치를 시작하면 실수할까 봐.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한국말이 너무 어렵구나. 이거를 깨달은 게 다시 슬프거든요.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조금씩 미루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작성하다 보면 네. 이 사업 아이디어가 아주 허술한 것이 들통날까 봐 나한테. 네, 들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미룬다는 게 그냥 제가 게을러서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게을릴 수도 있지만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는 거네. 네. 이 임포스터이기 이제 때문에. 나도 나 자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아까 그 개구리 가면이라는 것도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사후 과잉 확진 편향 네, 뭐 이런 네. 영어로 hindsight bias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개구리인데 이상하게 원래부터 개구리였다. 이게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거든요. 올챙이 쪽을 기억을 못 하는 네, 네.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딸한테 가서 애기였을 때 딸한테 책 읽어봐. 이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쉬운 단어 뭐 cat 이거를 계속
못 읽는 못 거예요. 읽어, 어. 근데 옆에서 개구리 된 나는 아니 왜 이렇게 못 읽지? 되게 쉬운 단어인데 이거는 캣이잖아. cat인데 cat. 그래서 그 답답해지는 게 그 hindsight bias 때문이에요. 그게 사후 과잉 확신 편향. 편향이군요. 네. 문제가 이제 진짜 약간 이런 뭐 예를 들어 아이들 보면서 짜증내는 거. 그렇지. 아이들 이제 짜증내는 것도 자기 자신 속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으면서 아 내가 가면을 썼구나 했을 때가 피아노 칠 때였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학습해야 되겠다. 이제 30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연습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거든요. 첫 곡이 이제 뭐 쇼팽 좋아해서 쇼팽 쳐보자. 그래서 한 손 오른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왼손 천천히 며칠 동안 땀 흘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조금 괜찮게 쳤어요. 이제 완전히 올챙이에서부터 조금 개구리가 됐어요. 한 곡 보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두 번째 곡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첫날 그냥 두 손으로 치려고 가는 거예요. 두 손으로 치고 계속 실패.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나 왜 이렇게 못 치지? 아니 나 잘 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습하고 했는데 근데 왜 그렇지? 그게 그 올챙이였던 그 피리어드를 까먹고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내 자신한테 리사 너 피아노 천재잖아. 이렇게 점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가면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공부도 똑같아요. 그렇겠네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되게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시험은 뭐 1등 했어요. 100점 다 맞았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열심히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는데 왜 이해 못하지? 이거 왜 안 되지? 나 원래 똑똑한 학생인데 그거를 이제 속여서 착각을 하니까 원래 학습은 올챙이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서 네. 기억에서 없애버리고 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거고. 개구리 가면을 이미 썼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학습이 어려워지는 게 계속 짜증나니까 계속 나 왜 이렇게 느리지? 그리고 또 왜 다른 이렇게 안 사람들도 볼까봐 나 느린 걸 볼까봐. 알까봐. 그래서 둘 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중요해요. 네, 심각해요. 편견이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네. 나를 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이제 썼는데 사실은 임포스터들은 들킬까봐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불안이 왜 올라가는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 가면을 들키지 않아서 더 불안해지는군요. 계속 가면을 성공하니까 계속 다 사람들 속이는 것을 성공하니까 불안만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계속 미루기 하잖아요. 그냥 나 천재 척하면서 근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들키기 학습을 해야 된다. 들키기 학습. 네, 말이 일찍 들키기 학습. 귀엽고 재밌네요. 네. 들키기 학습이 필요하다. 뭔가요, 이거?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들키나요? 네, 뭘 하면 들켜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미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불안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일찍 들키기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지금 해보자. 먼저 지금 읽어보자. 공부 시작하자. 근데 1초만 해도 나 이거 모르네. 들켜요. 근데 작은 들킴이잖아요. 큰일 아니고 뭐 큰 시험도 아니고 이제 일찍이고. 그래서 그렇게 들키면은 어떡하지? 나 모르는구나. 근데 작아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오케이 조금 더 하면 돼요. 근데 약간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아직도. 왜냐면 불안이 원래 컸으니까. 조금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진짜 몇 초만 하고 오케이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알거든요. 아 이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으니까 30분 뒤에 할게. 닫아요. 조금 미루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계속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불안해서. 이제 일단 들켰으니까 들킨 뒤에는 미루기도 괜찮다. 괜찮아요. 들키면서 작게 들키고 그 다음에 30분 뒤에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제가 좀 똑똑해졌나? 근데 안 똑똑해졌겠죠. 그래도 열어서 읽어요. 또 몇 초? 몇 분? 그래서 아 이게 좀 어렵구나.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들키기 스케줄을 제가 정하니까 불안이 조금씩 내려가요.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게 불안한 이유가 언제 들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큰 마지막 결과, 목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올챙이로 걸어가는 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언제 들킬 건지. 이거를 정하잖아요. 그럼 불안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착각이 있었거든요. 메타인지 학습법 쓰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거예요, 바로. 메타인지 어떻게 키워? 키우는 게 또막 뭐 좋은 네네네. 거 알면 막 키우려고 하니까. 키우려고 하니까 그 긴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커지는 메타인지 완벽해졌다. 이거 아니거든요. 메타인지가. 메타인지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모니터링이 이제 배워가는 중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뭘 모르는지. 네, 이게 아는지. 모니터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니터링이 그냥 뭐를 배우고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어렵네? 그 다음부터 컨트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지금 더 공부할까?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30분 뒤에 들키기 할까? 아, 그게 컨트롤이. 네, 그게 이제 행동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타인지 얘기하면은 약간 큰 목표만 이 메타인지가 좋으면 모니터링 컨트롤을 잘하려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다 채워서 완벽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순간씩 이거는 조금 재밌네. 아니 이거는 생각보다 좀 어렵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네, 과정을 계속 판단하면서 계속 조절하고 그 중에서 들키기 조절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완벽한 임포스터였는데 많이 편했어요. 네, 이제 불안함도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 임포스터에서 벗어났을 때는 네. 어떤 나라가 펼쳐지는지. 완전히 저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다. 누가 뭐 리사 이거 배워봐. 알았어. 오케이. 배워볼게. 창피한 것도 없고. 리사 이거 왜 몰라 해도 나 몰라. 아니 나 안 배웠지 아직. 무슨 그렇게 말이야. 얘기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더 좋은 엄마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엄마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질 필요가 없고. 네, 이제 저는 애들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다는 뭐 개구리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반대로. 그냥 우리 애들이 진짜 힘들 때 엄마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가면을 벗고 말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거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네. 생각해보면 네. 이게 무슨 뭐 부모 자녀 뭐 부모 교육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장 문제는 항상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문제인 거지. 네, 사실 제가 일하면서 그렇죠. 다른 교수들 앞에 그렇지. 이렇게 미팅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섭죠. 불안해.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제 이제 컨트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교수들이 말하면서 리사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나 너 동의 안 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요. 아직도 못하고 또 여자고 동양 사람이고 약간 그런 아직 불안한 게 있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이런 완벽한 교수들보다는 좀 바보다. 왜냐하면 노력을 알거든요. 그걸 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다 가면을 썼거든요. 그렇죠. 완벽하면. 그래서 조금 도움되는 게 머릿속에 아니 다 임포스터들이다. 그러면은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그게 있어요. 나는 완벽한 교수로 보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완전히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직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나의 의견, 나는 싸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게 아직도 완전히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찾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알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들. 교수님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네. 아직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네. 불안하기도 하죠. 네. 직장에서는 확실히 이게 능력이라는 게 네, 그 큰 어떤 타고난 변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면을 함부로 쉽게 벗긴 어렵지만 네, 시간도 없고 다 급하잖아요. 뭐 이거 빨리 다 해내야 끝내라고, 되고. 빨리 쓰고, 빨리 말하라고. 우리 직장 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다 불쌍하죠.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 사람들 첫 번째 그냥 조금 불안한 것을 없애버리는 이제 좋은 방법이 우선 다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완벽해 보여도 나 혼자서 바보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다 바보다. 네, 그래서 감정이 너희들 있었다. 천재 아닌 거 알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하면서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책 쓴 것처럼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맞아, 나도 너무 불안해. 그럼 이런 대화가 시작하면서 많이 나아져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메타인지도 뭐 아이들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네, 성인들도 어른, 네. 우리가 일을 배우고 네. 잘해 나가는데 네. 아주 유용한 거니까 네. 그 과정, 그죠? 네. 모니터링과 컨트롤링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사후 과잉 학심 편향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이야기될 거를 사실은 겸손에 관련된 건데. 네네네. 우리 두 번째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이제 어느 네. 정도 맛보기는 보여주셨는데 한번 네. 다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책 쓰기 전에 네네. 제일 많이 쓰고 싶었던 게 겸손 가면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타인지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알게 되잖아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실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과신이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냥 겸손하지 않죠. 과신하게 그냥 나 이거 안다 하면서 몰라요. 그게 과신이잖아요. 그렇죠. 과신은 그래서 공부가 문제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메타인지 연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과신이 문제다. 메타인지 문제.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연구를 보면서 약간 또 가면을 쓰면서 아닌데 또 혼자서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교수들한테는 보여주면 안 돼요. 그냥 과신이 문제구나. 근데 머릿속에는 혼자서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 아는데 학생들도 아는데 과신한 학생 못 봤거든요. 과신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 못해. 나 못해. 이거는 하기도 전에도 나 원래 공부 잘 못하는 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위험한 메타인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과신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겸손 척,
더 못난 척하는 게 진짜 위험한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게 될까요? 그런 겸손이란 이름으로? 네, 그거는 이제 뭐 한국 그 문화에서 그런가요? 겸손하게 이제 저도 이 책 쓰면서 그 바이블에서도 찾았거든요. 그 겸손이란 humility라는 말이 몇 개 나오는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세바시에서 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잘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연습 많이 했어. 했거든. 이렇게 저도 이제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많이 들었어요. 리사는 좀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야. 아니거든요. 저는 메타인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타일? 한국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메타인지 아는 거, 내가 무엇을 아는지 하고 모르는지 둘 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메타인지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메타인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 가면을 쓰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1등 아니면은 나는 공부 못하네. 1등 못해서 나는 뭐 못났어. 내가 뭐 공부해도 뭐 알겠어. 이렇게 해서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겸손을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네.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주로 우리는 자기 비하의 겸손을 네, 자기 그래서 낮추는. 감사하는 겸손을 해야 된다. 네. 그건 뭔가요? 감사하는. 그게 이제 실험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겸손이 뭐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단어들을 던지잖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첫 번째 겸손이거든요. 그냥 감사 자체가. 감사하다고. 그렇죠. 근데 저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도 잘난 척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칭찬을 해주잖아요. 리사 너무 잘했어. 그냥 아니야 이 말을 하죠. 해야지, 이제. 고마워는 말을 감사하다는 건 그 칭찬을 인정을 바로 받아먹는 거지. 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또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그런 이제 겸손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학생들도 뭐 선생님은 운이 좋았나 봐. 노력한 거 아니에요. 노력을 다 이제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나는 그냥 어떻게 뭐 노력 안 하고 아니면 노력해서 숨기면서 운으로 돼야 된다. 이게 겸손 가면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똑같이 그 완벽 가면처럼 그 뭐 도와달라고 솔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겸손 가면을 쓰잖아요. 자기가 못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죠. 네, 자기는 이제 뭐 가면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하는 한국 학생들, 이렇게 말하는 한국 학생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되게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아직 안 해봤는데 벌써 자기 못난 사람이라고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가면이 아니죠. 완전히 지나갔죠. 가면이 그냥 자신이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가면이. 그게 너무 슬퍼서.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면은 이제 세바시 강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겸손으로 네. 바꿔야 되는 이유가 네.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제 솔직히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나 못해. 그러면 운 덕분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못해 하잖아요. 이 뜻은 나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거지. 이거잖아요. 그냥 나는 뭐 운 좋아서 역량이 없어. 없어. 근데 사실은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은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안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교수로서, 뭐 엄마로서, 뭐 친구로서 도와주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진짜 명언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냥 나 운이 좋았어 이렇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제 도와주려면 가면을 벗고 고마워. 먼저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실수를 했거든.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들 사용해서 넘어갈 수 있었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이 실수를 피하게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사회가 뭐 이 사람도 나 천재라고 안 보고 착각도 아니고 나도 뭐 완벽하면 천재 가면 쓸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어려웠어. 그리고 널 도와줄게. 이게 조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임포스터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뭐 운이 좋았어. 그럼 아무튼 대화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는 그냥 운 좋았어. 이제 나갈 수가 우리는 없지. 친구도 아니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 서로 해주는 사람도 안 되고 그 되게 외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게 약간 서로 도와주면서 또 기뻐지잖아요. 나 친구 생겼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우리 딸 세린이도 엄마 괜찮아. 잘했어. 이거 말 들을 때마다 막 눈물 나와요. 우리 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도 듣고 싶고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쓴 이유를 네. 제가 짐작한 데는 뭐 개인적으로 고백도 있고 네. 외로웠던 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우리 관계가 네. 더 돈독해지고 그냥, 네. 우리가 솔직하게. 공동체 커뮤니티가 더 함께 네. 잘 사는 거를 네. 위한. 외롭지 않게 네. 도움 받으면서 맞아요. 말을 하면서 네. 저희 세바시도 이렇게 뭔가 배움을 매개로 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이게 네. 이제 저희의 비전이고 저희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 어려워. 네.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임포스터라는 책이고요. 마무리 질문으로 마지막 네. 클로징 할 텐데요. 이제 1월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면 뭐 1월 말이나 2월이 될 텐데 새해 초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나를 성찰하든가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겠다, 네. 공부해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뭐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다 힘들고 그래서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진짜 새해부터 조금 이제 자기 불안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 방법이 가면을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뭐 완전히 가면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조절하면서 언제 살짝 벗고 언제 쓰고 그렇게 했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불안이 늘 문제예요. 네. 늘 문제인데 우리 리사선 교수님이 이번에 낸 임포스터 책을 보시면 그 불안을 좀 없애는 네. 방법을 좀 배우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리사선 교수님 모시고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을 왓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왓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 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 랜드가 연다. 아,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